헐, 머니가 온다. 서툰 부모라서 미안해. 아이를 낳고 3주 만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몸으로 아이를 안고 가게로 다시 나갔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그렇게 좋던 이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다. 미용실이란 환경은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서 죄짓는 심정이었다. 화학용품인 염색약, 파마약, 코팅제 등과 씨름을 해야 했다. 하루에 100명도 더 되는 커트 손님도 받았다.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여기저기 떨어져 속상했다. 그래도 예쁜 내 새끼를 보면서 가게 일을 하다 보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힘이 생겼다. 어린이집은 7개월째부터 보낼 수 있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색약, 파마약을 자주 쓰면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연구소는 35세에서 74세 여성 46,7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이 염색약과 파마약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머리를 펴는 스트레이트 파마약을 5주에서 8주 간격으로 사용한 여성은 스트레이트 파마약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더 약 30% 높았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 색을 변화시키는 염색약은 유방암 위험과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할 데일 샌들러 박사는 염색약과 파마약 속 화합물 물질이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며 확실히 권고하기에는 이르지만 화학물질을 피하는 것은 유방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은주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미용실 제품이 알레르기, 피부염, 생식기 이상,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미용실에서 취급하는 약품은 아이에게나 산모에게 해롭고 발암성이 있는 위험물질. 아이와 나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하고 무거웠다.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했다. 엄마란 자리가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에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되어가는 듯 했다. 제발 제가 잘 해내게 해주세요. 이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더 간절한 것은 아이 아빠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벌어놓은 돈을 다 달라고 할까 싶어서 아이를 낳은 기념으로 2층 상가 주택을 구매했다. 조금만 벌고 아이와 편하게 살고 싶었다. 산자락 아래 유원지 부근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살기 좋은 집이었다. 평생 아프기만 했던 몸도 추스르고 싶었다. 그런데 외진 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영업이 영 신통치 않아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도시의 정반대편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얻었다. 출퇴근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수입은 만만치 않게 벌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있다가 돌아온 아이에게서 미장원에서 나는 특유의 기분 나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환기가 안 돼서 나는 찌든 냄새였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는 날이 많았다. 빨리 돈 벌어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시 공부에 매달렸다. 안전하고 꾸준한 벌이가 되는 것을 바랬다. 아이 아빠는 내 집에 새 들어있는 책방이 탐나는 모양이었다. 이곳은 대학 후문과 가깝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책방에는 손님이 많았다. 그 책방 주인은 상냥한 아가씨였다. 훗날 남편이 같은 곳에서 영업을 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 남편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나는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파김치가 된 몸으로 차에 오르면 잠들기 일쑤였다. 집에서 종점까지는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심하고 창문에 고개를 기대어 잠을 잘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차가 있었는데 소심하여 운전을 하기 싫어했고 피곤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용감무쌍해 보이는 내가 왜 어울리지 않게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면 1층 가게에 딸린 방에 아이가 잠들어 있었기에 가게부터 들러 2층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이 아빠가 술에 취해 두 다리를 가게 책상 위로 올려놓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금고문은 열려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아이는 방문이 빼꼼히 열린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아이를 누가 안고 갔으면 어쩔 뻔했는가.